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완연한 겨울입니다. 올해도 한 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1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금리입니다. 한은에서 3%였던 기준금리를 0.25를 올려서 3.25가 됐습니다. 6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최근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0.5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25로 결정된 듯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5%대입니다.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4%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잡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 정도는 돼야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2024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과 기준금리가 최소 5에서 7%는 될 것이라고 말한 미 연준 의장 파월의 발언에서 보듯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도 이달 15일 날 연준이 회의를 열기 때문에 이때 과연 몇 프로를 올릴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파월의 한마디가 미국의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리까지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15일 날 몇 프로가 올릴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규제 지역 해제, 그리고 미분양 PF 대출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좀 끌어올리고자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무주택자 대상으로 LTV를 50%까지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원화를 시켰네요.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무주택자에 대한 LTV가 50%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역의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DSLR은 유지하기 때문에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규제 지역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과 광명, 과천, 하남, 성남만 남기고 경기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 지역에서 풀렸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악화된 PF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미분양 PF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신설했습니다. 준공전인 미분양인 사업장에 대해서 PF 대출을 신설하는 상품이 나왔는데 그 규모가 5조입니다. 기존에 10조 원이 있었기 때문에 합해서 15조 원의 재원이 마련된 것이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규제를 풀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내년까지는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지수가 0.56%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0.9%로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이고 10주 연속 최대 낙폭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큰데 인천이 마이너스 0.94%입니다. 그 다음 세종이 마이너스 0.77%, 경기도가 마이너스 0.71%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도봉구가 마이너스 0.99%이고요. 노원구가 마이너스 0.95%로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전세시장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서울이 마이너스 0.89%, 인천이 마이너스 1.05%, 경기가 마이너스 0.9%로 전세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더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 낙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금매가 나오더라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낙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도 금매가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가격, 두 번째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 세 번째는
금융비용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다 상승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이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락세가 멈추는 게 언제일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시그널이 시장에 나오는 순간 그때가 반등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없을 거라는 얘기 때문에 고금리 정책이 내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은 2024년쯤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인하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